먼저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철주야에 쓰고 계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예산 심의하시고 공정한 당을 심의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를 다녀왔고 또 대통령 모친께서 소천 되시는 바람에 의총이 연기돼서 오랜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가을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고 마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8월부터 지금까지 하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계실 텐데 기탄 없이 말씀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신 두 분뿐만 아니고 제가 의원님들을 지역별로 한 5분씩 6분씩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쭉 해왔는데 하시는 말씀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분 의원님들하고 점심을 했는데 그 지역은 거의 칼라루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지역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항의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당을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좋은 글을 쓰신 분인데 그 글의 핵심은 정치는 책임감과 역동성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열정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 것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또 안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끌어가느냐가 공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계획단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제 합의를 해주셔서 발족을 했고 이제 잘 준비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체제가 운영이 되면은 이제 많은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 영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는 당대표가 직접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자칫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기사를 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바쁘더라도 직접 맡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12년 만에 집권 여당을 거치는 첫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에 당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플랫폼도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정책 협의도 이제 이번 주에 경기도만 끝나면 17구 이게 아주 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치단체 장들께서도 상반기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고 하반기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흡족하게 지금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자기들 목표치보다 1,000억, 2,000억 더 예산을 확보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지자체에서도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남은 정기국회 최선을 다해서 민생 법안도 잘 통과를 시키고 23개 전체 230개 중에서 이제 2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나머지 200개도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도 513조 5천억인데 잘 통과시켜서 민생 경제를 잘 풀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역대급 상대를 만나 혁치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계신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지난주에 연기되었던 의총을 다시 오늘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흉궁을 투고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정기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후반기 정기국회를 특히 예산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패스트트랙이 예고하고 있는 이 후반기 정기국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치된 공감과 입장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출발하시면서 의원님들께 남기신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애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과 당에 드릴 수 없어서 매우 죄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당에 감사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회의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예기치 않게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에 원안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찬성이 144표였고 반대가 44표였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합치된 의견들을 만들어내고 대응할 때 이후에 민생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잘 운영해내고 또 지난 4월에 띄워진 패스트트랙의 관련 법안 3개 법안들을 11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잘 처리해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의 근거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치 일정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2월 2일부터 예산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나 전략을 동원해서 본회의의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개혁법 그리고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이런 정치 일정에 태업을 임하거나 해방을 논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선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의 과정에서 공조했던 그런 협조의 테이블 이런 것들을 가동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입법의 과제들 또 민생 예산,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이 과정들을 진척시켜 나가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매주 1회 의총이 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약속드렸던 상임위 중심의 원내 운영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별 간사님들이 주축이 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매주 화요일 아주 정례적으로 빠지지 않고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작은 소통의 채널은 열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큰 소통의 채널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주어지는 우리 앞에 정치 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이 끝나는 말미에 정한 요일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매주 의총을 열고 그 의총에서 이후 정부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우리의 정치 일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방침도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예찬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늘 의총에서 아주 활발하고 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